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방역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보건소와 소방서에 방역 현장을 응원하는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 편지지에는 힘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걱정과 감사의 인사가 담긴 편지는 모두 100여 통. 온양 온천초 학생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의료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한올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티백,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아마 학생들이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을까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소방서에도 유치원 원아들의 감사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손편지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좀 다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에 따뜻한 응원이 모여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세종시의 명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3.6km 길이에 이르는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여간 개방이 중단됐다 이달 들어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파란 하늘 밑으로 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렇게 변한 갈대와 수쿠령이 바람에 살랑이고 벽면을 뒤덮은 빨간 담쟁이 덩굴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과일나무와 약용작물까지 도심 속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이곳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옥상정원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1회 관람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달까진 평일에만 하루 3차례 개방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는 단계별로 확대 개방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연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네, 봄에도 와보고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저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억새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가을 날씨도 청명하고 가을이 또 훨씬 더 상쾌하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객들은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야외보다는 실내 행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천안 지역 전시회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로라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라리오 갤러리가 마련한 낯익은 해우, 충남 작가 소장전입니다.
청전 이상범, 고암 이응로, 당림 이종무, 장욱진 화백 등 충남 출신 작가 21명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설치미술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40여 년간 아라리오가 수집한 작품들로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남구청 인근에 위치한 인더 갤러리에선 흙으로 만든 우주를 주제로 지역 공예가이자 도예가인 최수용 도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자와 백자, 장석, 유리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집이 표현됐는데 집은 작은 우주라는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유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장석으로는 하얀 구름을 생각을 해서 하얀 구름 위에 무슨 파란색 하늘을 표현하고 재료상으로는 청자와 백자를 사용했으며 유리하고 우리가 지금 유리학의 3대 요소인 장석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더욱이 천안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관람료도 무료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추위. 이번 주말 가까운 전시회장은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을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 730세대가 건설됩니다. 앞서 진행 중인 두정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과 천안, 당진, 서산시가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각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우수 사례 공유와 서북부건 미세먼지 배출 특성 분석 방안, 시민 건강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오세연 아산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충남 지역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시에 도입됩니다. 배출가스 대신 물과 공기만 배출되면서 미세먼지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수소 충전소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 도입된 친환경 수소 버스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배출 가스가 아닌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한 차례 충전으로 474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도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우선 친환경 수소버스 4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에 6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 운영에 따른 수소 충전소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산 초사동 복합공영차고지에 조성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충전소는 승용차와 버스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이달 말 수소버스 운행에 맞춰 충전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전기 시내버스 10대, 전기 마중버스 3대, 또 수소버스가 지금 4대 도입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더 확충해서 대중교통의 탈디젤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내년까지 수소 공용 차량을 150여 대까지 늘리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분야 학교급식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검증을 통해 1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포상과 함께 언론 홍보 지원,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두 도시가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상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과 대전시가 광역 거점 도시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5년 맺은 1차 협력 과제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5년 만에 2차 상생 협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 간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됐는데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론 두 도시 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공조체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충남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우리 대전시와 세종시는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결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정부 청사에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이번에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정부의 공동 건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도시 간 동반 성장이란 큰 틀의 목적은 같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불거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대전 지역 민관정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두 지자체의 관계의 암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두 지자체장은 중기부 이전이 두 도시 간 갈등 사안은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해법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세종시대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또 중기부는 또 대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남아있는 청단위 기관들을 대전으로 이전시키고 그 대신 정부 부처들은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에 와서 하나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 이슈가 이웃 도시인 세종과 대전의 상생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9일부터 내년 4월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는 도시성장과 함께 건축 인허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2년 동안 사용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이행 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2건 중 1건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겨울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모두 305건의 화재 중 48%인 147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88건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1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10% 줄이기를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이 만 16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공개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명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소정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관련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퇴치용 레이저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 일원입니다. 해가 저물자 레이저 총을 든 대원들이 하천이나 들판을 향해 연신 녹색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항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쏘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철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서식지가 아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유효 사거리가 2km에 달해 환경 파괴 없이 철새를 쫓아냅니다. 철새들이 녹색 레이저 광선을 인지하여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녹색 레이저 광선은 철새들한테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양계 가금 농장을 벗어나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처음 도입했는데 천안시는 철새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주변에는 철새의 먹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농갈이라고 하는 경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엔 방제 드론을 투입하고 농가 주변에는 생석회도 도포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루에 약 한 3천마리 정도 보이던 철새가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세천이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농가리를 해서. 한편 천안시는 AI 발생 지역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42곳 약 188만 수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아산사랑 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발행액을 2천억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하반기 아산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발행한 아산시. 한 달 반 만에 모바일 상품권 100억 원이 전량 판매됐고 종이류 역시 80억 원이 팔려나가며 소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좋죠. 수수료 안 나가니까 좋죠. 아무래도. 수수료 나가면 그것도 많이 긁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현금역승에 해놓은 것 같이 놔둬 그러니까는 그렇게 난 것 같아요. 판매된 상품권 모두가 아산 지역 내에서 소비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내년에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산시가 발행한 아산사랑 상품권은 516억 원.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수당 등 정책 발행분까지 합치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발행 방식도 기존의 종이류와 모바일에 이어 카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상품권까지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다시 아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아산 지역 여행업체로 등록돼 영업 중인 업체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업체는 제외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쓰일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1조 8,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3.2%에 달하는 2,12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규모 면에선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내년 초부터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가 올해보다 400억 가까이 늘어난 2,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늘어 올해보다 648억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4,136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뉴딜 사업에 발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치원의 복헌과 동서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데 지역화폐 여민전 지원금 150억 원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의 정책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착한 임대인 38명을 발굴했습니다. 착한 상생가게는 임차인이 표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란 코너를 만들어 관내 착한 임대인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합강 캠핑장 이용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SK 브로드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방역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보건소와 소방서에 방역 현장을 응원하는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훈훈함을 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 편지지에는 힘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걱정과 감사의 인사가 담긴 편지는 모두 100여 통. 온양 온천초 학생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의료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한올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티백,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을까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소방서에도 유치원 원아들의 감사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손편지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좀 다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에 따뜻한 응원이 모여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세종시의 명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3.6km 길이에 이르는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여간 개방이 중단됐다 이달 들어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파란 하늘 밑으로 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렇게 변한 갈대와 수쿠령이 바람에 살랑이고 벽면을 뒤덮은 빨간 담쟁이 덩굴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과일나무와 약용작물까지 도심 속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이곳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옥상정원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1회 관람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달까지는 평일에만 하루 3차례 개방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는 단계별로 확대 개방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연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네, 봄에도 와보고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저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억새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가을 날씨도 청명하고 가을이 또 훨씬 더 상쾌하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 정부 청사 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객들은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호순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야외보다는 실내 행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천안 지역 전시회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로라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라리오 갤러리가 마련한 낯익은 해우, 충남 작가 소장전입니다. 청전 이상범, 고암 이응노, 당림 이종무, 장욱진 화백 등 충남 출신 작가 21명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설치미술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40여 년간 아라리오가 수집한 작품들로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남구청 인근에 위치한 인더 갤러리에선 흙으로 만든 우주를 주제로 지역 공예가이자 도예가인 최수용 도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자와 백자, 장석, 유리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집이 표현됐는데 집은 작은 우주라는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유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장석으로는 하얀 구름을 생각을 해서 하얀 구름 위에 무슨 파란색 하늘을 표현하고 재료상으로는 청자와 백자를 사용했으며 유리하고 우리가 지금 유리학의 3대 요소인 장석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더욱이 천안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관람료도 무료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추위. 이번 주말 가까운 전시회장은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을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 730세대가 건설됩니다. 앞서 진행 중인 두정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과 천안, 당진, 서산시가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각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우수 사례 공유와 서북부건 미세먼지 배출 특성 분석 방안, 시민 건강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오세연 아산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충남 지역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시에 도입됩니다. 배출가스 대신 물과 공기만 배출되면서 미세먼지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수소 충전소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 도입된 친환경 수소 버스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배출 가스가 아닌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한 차례 충전으로 474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도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우선 친환경 수소버스 4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에 6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 운영에 따른 수소 충전소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산 초사동 복합공영차고지에 조성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충전소는 승용차와 버스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이달 말 수소버스 운행에 맞춰 충전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전기 시내버스 10대,
전기 마중버스 3대, 또 수소버스가 지금 4대 도입돼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더 확충해서 대중교통의 탈디젤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내년까지 수소 공용 차량을 150여 대까지 늘리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분야 학교급식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검증을 통해 1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포상과 함께 언론 홍보 지원,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두 도시가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상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과 대전시가 광역 거점 도시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5년 맺은 1차 협력 과제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5년 만에 2차 상생 협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 간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됐는데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론 두 도시 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공조체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충남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우리 대전시와 세종시는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결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정부 청사에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이번에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정부의 공동 건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도시 간 동반 성장이란 큰 틀의 목적은 같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불거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대전 지역 민관정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두 지자체의 관계의 암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두 지자체장은 중기부 이전이 두 도시 간 갈등 사안은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해법을 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세종시대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또 중기부는 또 대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는 청단위 기관들을 대전으로 이전시키고 그 대신 정부 부처들은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에 와서 하나 그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 이슈가 이웃 도시인 세종과 대전의 상생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9일부터 내년 4월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는 도시성장과 함께 건축 인허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2년 동안 사용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이행 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2건 중 1건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겨울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모두 305건의 화재 중 48%인
147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88건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1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10% 줄이기를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이 만 16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공개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명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소정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관련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퇴치용 레이저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 일원입니다. 해가 저물자 레이저 총을 든 대원들이 하천이나 들판을 향해 연신 녹색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항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쏘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철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서식지가 아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유효 사거리가 2km에 달해 환경 파괴 없이 철새를 쫓아냅니다. 철새들이 녹색 레이저 광선을 인지하여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녹색 레이저 광선은 철새들한테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양계 가금 농장을 벗어나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처음 도입했는데 천안시는 철새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주변에는 철새의 먹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농갈이라고 하는 경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엔 방제 드론을 투입하고 농가 주변에는 생석회도 도포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루에 약 한 3천만 회 정도 보이던 철새가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세천이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농가리를 해서. 한편 천안시는 AI 발생 지역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42곳 약 188만 수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아산사랑 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발행액을 2천억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하반기 아산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발행한 아산시. 한 달 반 만에 모바일 상품권 100억 원이 전량 판매됐고 종이류 역시 80억 원이 팔려나가며 소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좋죠. 수수료 안 나가니까 좋죠. 아무래도. 수수료 나가면 그것도 많이 긁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현금 영수증 해놓은 것 같이 나도 그러니까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판매된 상품권 모두가 아산 지역 내에서 소비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내년에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산시가 발행한 아산사랑 상품권은 516억 원.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수당 등 정책 발행분까지 합치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발행 방식도 기존의 종이류와 모바일에 이어 카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상품권까지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다시 아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아산 지역 여행업체로 등록돼 영업 중인 업체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업체는 제외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쓰일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1조 8,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3.2%에 달하는 2,12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규모 면에선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내년 초부터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가 올해보다 400억 가까이 늘어난 2,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늘어 올해보다 648억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4,136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뉴딜 사업에 발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치원의 복험과 동서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데 지역화폐 여민전 지원금 150억 원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의 정책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착한 임대인 38명을 발굴했습니다. 착한 상생가게는 임차인이 표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란 코너를 만들어 관내 착한 임대인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합강 캠핑장 이용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